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눈이 좀 아프고 수술 후유증으로 한 3개월 반 정도를 쉬었습니다. 거의 이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영상도 많이 봐주셨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4.15 총선 때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의견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저의 가슴은 답답하고 좀 힘듭니다.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이 상할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속이 더 많이 상하고 가슴이 더 많이 답답합니다. 아무튼 지난 9개월 동안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2,300명 정도가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참 힘이 많이 됐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시작을 하니 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나와서 영상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부터 아주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이낙연 대표께서 이명박,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15 총선 전에 종로 지역 유세를 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 부동산 종합소득세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투표가 내일 모레니 그런 말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답답했던 것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80석을 말하는 사람들의 저희를 모르겠다.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조국 장관 또 추미애 장관이 적폐 세력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낙연 대표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저는 답답해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왜 저럴까? 민주당과 조국 장관과는 별개의 문제인가? 조국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장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추미애 장관이 경질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반려해달라는 국민의 청원이 50만 명을 넘어섰을 때도 민주당에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사의를 표명한 그 이후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 힘을 쏟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재신임을 했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경질설이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청와대 세작 이야기가 나오고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던 이낙연 대표는 느닷없이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의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누구 말대로 윤석열에게 이미 코가 꿰인 것은 아닐까?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을 이야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통합을 이루고 협치를 해야 된다. 여러분, 통합과 협치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부리짓던 협치가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왔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협치와 통합을 부르짖었는데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느닷없이 사면이라니요. 지난번 이명박 씨가 재수감될 때 느닷없이 사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것도 여당 대표가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씨가 커밍아웃을 했다. 이낙연 대표의 지난 행보를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것이죠. 놀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사면이라니.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외쳐댈 때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은 하지 않는다라는 발표를 보고 맥이 쪽 빠져서 3, 4일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는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말 자신이 있는가? 180석의 의원들이 있으니 이제 걱정이 없는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습니다. 오죽하면 쿠데타의 세력인 대역 죄인들을 사면을 할까? 그때는 통합과 화합이라는 명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 마당에 사면이라니. 이제는 화가 나는 것보다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민주당을 이야기를 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자신이 있는가 봅니다. 조국 장관을 보내고 추미애 장관을 또 보내고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범계 의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 국정감사 때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국정감사 장면을 보고 뭔가 의아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물론 목소리가 큰 분이죠.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목소리는 2배로 올라갔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을 질타했습니다. 인정을 해드려야죠. 그러나 엊그저께 박범계 후보자의 일성을 보면 그 또한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검찰청장과 잘 협의를 해서 검찰개혁을 잘 하도록 하겠다. 무슨 협의를 또 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건지 정말 가슴이 서늘합니다. 민주당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이루어낼 자신감이 있는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윤석열과 한패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주 불안합니다.